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박태평이가 좋다. 이름도 또 멋있어요. 태평 스님이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원래 이게 배포가 센 사람들은 표시를 하죠. 문을 탁 열고 하자마자 경허스님께 인사나 해. 인사도 안 하고 이게 건방지게 어딨어. 확 삼배는 해야지. 삼배고 나발이고 원래 판서 아들이니까 버르장머리가 양반의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하시래. 여하시 조세설하여요. 여하시 조세설하여니까 여하시는 뭐요? 무엇이 이런 얘기예요. 하시 무엇 이것이 조사의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왔죠. 달마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서쪽에서 왔어요. 근데 반대로 영화를 뭐라 해요? 달마가 동쪽으로 반대로 말하죠. 그것은 방향이 서로가 보는 관점에 다르죠.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냐? 또 서쪽에서 온 까닭은 무엇이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죠. 이것도 곧 뭘 말해요? 동서라는 걸 깨부시자는 얘기요. 라고 한다는 뜻은 조사설의 뜻이나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나 똑같은 말이에요. 도대체 불법이 뭐냐 이런 얘기죠.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무엇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입니까? 그래서 이게 경허스님을 보자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달라들었고 달마조사가 서쪽 인도에서 온 참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라. 당당함이 그지없더라. 이렇게 묻는 태평스님에게 경허스님은 아무 대꾸 하면 안 돼. 양구. 오케이? 대꾸가 없이 양구를 해야 되는데 경허스님은 양구 대신 또 다른 방법을 쓰죠. 뭘? 뭐냐? 방과 할로 치는 거야. 경허선사가 방할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써요. 방도 쓰시고 할도 쓰시고 여기서는 지금 방을 쓰셔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해가지고 경허스님은 다짜고짜 대든 주장자를 들어서 후려 갈겼어요. 그러니까 태평스님이 다시 입을 열어요. 꼼짝도 안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기가 죽었을 텐데 안 죽어. 태평스님이 다시 입을 열어 말하기를 때리기는 때렸어도 스님이 나를 때리기는 때렸어서 그거는 조사설의가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이 틀린 거죠. 조사설에 의해요? 아니에요. 방망이를 친 것이 조사설에 의해요? 아니에요. 조사설에 의죠. 왜? 상가본모가 36 대번 또 가면 되잖아요. 원로.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못 가르쳐줘 나도. 에이? 이 조사설에 의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경허선사는 지금 방을 했어요. 지금 방과를 쓰는데 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평상인이 에이 그거 아니라니까 라고 대한 사람 간다 가 에이그 어디 여기가 있어? 바보냐?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고전하세. 그래서 이 경허스님은 되받아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한번 대답해봐 이 얘기죠. 여하시 조사설의 인고 이렇게 물었겠지요. 하니까 그 인간이 다시 경허스님 방맹이를 뺏어들고 경허스님을 때려요. 언제는 아니라며. 아니라는데 똑같이 말했잖아요.
이번에는 태평 스님이 주장자로 스님을 후려갈겼어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얻어맞은 경어가 이렇게 말하였다. 사자 교인, 그죠? 할로 축계인고. 이게 뭐죠? 사자는 사람을 물건을.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 교인. 여기서 사자는 진짜 사자네요. 뭐를 교? 물어 뜯을 교? 사람인. 돌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그 흙덩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물어요? 그 흙덩이 던진 놈을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지요, 사자는. 사자는 똑똑해요. 동물의 왕인데. 그런데 한나라 개는 멍청해가지고 흙덩이를 던지면 그 던진 사람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흙덩이를 쫓아가요. 근데 어찌하여 한나라 개는 흙덩이만을 쫓는고? 여기서 흙덩이 한나라 개가 된 놈은 누구예요? 태평상인이죠. 똑같이 경선사를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그래서 사람을 물지 않고 흙덩이만을 그대로 쫓아가느냐, 내가 한 대로 따라서 하느냐 해서 한순간에 한순간에 태평상인이 할로축계가 돼버린 거지. 아주 개망신. 이 소리를 듣고 나서 태평상인은 꼬리를 파르륵 내리고 공손히 스님께 아뢰었다. 큰 스님의 법원이 망극하여지이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놈아. 그러니까 흉내만 낸 거예요. 뭐 깨달아서 자기가 그걸 한 게 아니라 흉내를 내본 건데 갑자기 할로축계가 돼버렸어요. 한나라 개. 그래서 경허스님은 웃으면서 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라. 들어오너라. 이래가지고 박태평님을 불러요. 이게 경허집에 실려있는 것 중에 제일 거의 위에 실려있죠. 그래서 맨 처음이 뭐예요? 니우후주 진흙소의 울음이. 근데 이 박태평가의 문답이 중요해요. 굉장히 뜻 있는 거고, 또 왜 이거를 이렇게 저기를 하냐면 박태평이라는 자가 판서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좀 꺼렁꺼렁 했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굳이 뭐 박태평이가 깨달았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박태평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박태평이가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행동들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비화가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어쨌든 경허선사 여 박태평 문답. 태평상인 제계룡산에 있을 때 문사 성화 성인의 그 성화를 들었단 말이에요. 도가 높다는 것을. 방호 부석사로 왔어요. 수진문할 여하시 조세 설하이니까 사이의 주장 타지하다. 스승이로서 주장자를 때리니까 상인이 왈 다치김 타요. 내가 맞기는 했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 위 조사 설의 그것은 조사의 뜻은 아니다. 그걸 쩍거리만 써놨네. 내가 썼네. 태평상인이 계룡산에 있다가 스님의 병성을 듣고 부석사 서상군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없던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다. 아니 스님이 주장대로 상인을 한번 치자 상인이 아래기를 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에 어긋납니다라고 하니까 다 썼네. 뒤에까지 다 있네. 원문이에요 이거. 사왈여 하시 조사설의 스승이 말하기를 그러면 뭐가 해서 여하시 조사설하느냐 하니까 상인이 주장자를 또 빼서 그래가지고 딱 쳐. 그러니까 사왈, 여기 사왈은 다 경허선사를 말해요. 이것도 사왈도 경허선사죠. 사왈 뭐라 그래요? 사자 교인이요 할로 측견이라 하니까 갑자기 한나라 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인이 꼬리를 내리고 법은이 망극하여지이다 하니까 스승사가 또 경허예요. 스승이 미소를 지으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경허선사가 직접 쓰신 게 아니라 만공 제자가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거를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허집에는 올라 있어요. 이게 태평상인에게 묻다를. 경허가 도로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무슨 뜻인 거니 상인이 주장대로 스님을 치거늘 스님은 말하기를 사자는 사람을 사자 교인이여 할록 축견이라
한나라 걔는 흑등이만 쪽나 이런 멍청한 놈아니 사사양이 이르기를 법에요 내가 만극하여지다니 경호는 동야스님이 오고 법당으로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법당이라고 해봤자 법당 조금 하는 거. 예, 경호는 되돌아갔기를 야시 조세스를 인고 다시 물었죠. 경호사. 그럼 너는 어떻게 말할래? 이번에는 태평이 주장자로 경호를 후려갈린 얻어먹은 경호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자 교인이요 할로 측계로구나. 그 소리를 듣고 졸지 한나라 개가 된 대평상인 한나라 개가 되었지. 는 공손히 경호에게 아뢰었다. 큰 스님 법은이 망극하여지이다. 경호는 웃으면서 법당으로 함께 발걸음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제 그래서 경호는 태평상인을 한나라 개에 비하여 쓸데없이 따라하는 자신을 따라하는 태평을 혼내주고는 있지만 사실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놈이 그 높은 놈인가 보다 높은 자식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태평상인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인의 대답을 경호선사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죠. 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원이 망극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의기가 타협됐다고 합니다. 거의 며칠 밤 자고 갔다고도 해요. 태평상인으로 기록된 이님으로는 공한말 제가자로서 선의 일가견을 이룬 숨은 달인으로서 선종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제가자로서의 선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인이라는 말이 출가한 사람도 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출가 안 하고 선에 이렇게 뜻을 두고 도를 깨닫는 이런 사람들을 양반의 제자를 상인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전임 당시에도 유마거사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방거사나 이통현 장자가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설거사가 또 있죠. 또 당시에는 태평상인과 원규삼의 아버지 이처사도 있었어요. 원규삼의 아버지 이처사도 말은 이처사인데 이생원이야 이생원. 그래서 이생원도 따따부따를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깨달음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같은 경지에 여기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가에서는 선승을 부르는 호칭을 상인이라고 하는데 태평상인은 출가한 선승은 아니고 속가인으로서 성기가 뛰어난 자로서 이 인물의 속성은 무함박시래. 무함박시 박태평이니까. 경호선산의 어머니는 무함박씨는 아니고 밀양박씨죠. 밀양박씨이며 경북 영해 태생이었다고 하더라. 아주 박태평에 대해서 또 자세히 또 나와요. 왜냐면 그 사람이 좀 양반으로 따따붙다 하니까 그랬는지 그렇거나 말거나. 또 나오네 이 인간. 어지간히 조사했구만. 아이고 웃긴다. 근데 이 양반 자제라 뭔가 좀 특별하게 그거 했던 것 같아. 옛날에는 이 절에 이 사찰에서 승려가 최고가 아니고 8천민에 속하는 승려가 뭔 최고겠습니까? 그냥 그 양반이라고 하면은 막 따따붙다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나 또 이거 쓰는데 별로 싫거든. 박태평은 진사시험에도 합격한 선비래요. 당시 불교계의 계학을 대표하는 석교율사의 문화에서 제가 5개를 받고 3년 동안 정진하며 견성한 인물이다. 오냐 견성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머리는 안 깎고 제가로서 정진했다 그런 얘기고 그 후 박태평은 전국을 여행하면서 선사들을 만나고 법을 거량하는 데 일생을 보냈으니 얼마나 따따붙겠다 했겠습니까. 양반이랍시고. 수덕사의 반허는 법어지 선리 최근에서도 박태평의 선에 달인다운 박태평의 거사의 면모를 세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좀 따따붙다 했어요. 이 박태평이 따따붙다한 부분도 좀 나름으로 의미가 있어서 여기다 제가 써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로서도 따따붙다 할 수는 있죠. 깨달아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양반의 양반이 이 승려를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또 그 양반들의 그것이 보여서 별로 이렇게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박태평이니까 경호선사하고 법과량을 하셨고 또 우리 경호선사가 함께 받아줬고 또 태평상이라는 사람이 법과량 한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행실이 이렇게 나쁜 행실을 하질 않았더라고. 양반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었으니까 한번 보세요. 태평상인은 신부집에서 공양을 드실 때 반찬은 맛을 불구하고 밥그릇 옆에 있는 것부터 다 드시고 없어져서 햇반찬을 드셨으니 이게 나랑 비슷하다. 이게 나랑 비슷해서 실어봤거든요. 저도 그래요. 예. 반찬을 주면 뭐 산에 진미면 뭐되다 그건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하나 먹고 모자라면 또 하나 먹고 별로 하고 싶진 않아. 딱 구분해놓고 그냥 다 듣고 맛이 있건 없건 그냥 밥그릇 옆에 있는 것부터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또 다 못 먹었으면 그 조금 먹고 이렇게 하고 그 한 게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수박은 껍질째 드셨다. 사람들이 껍질을 버리고 드십시오 하고 권하면 껍질은 수박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 답례는 꼭 2번씩 하고 평생 입으로는 남의 옳고 그름을 말씀하지 않으시며 마음을 낮추셨더라.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답례는 2번을 일단 한 번 답례하면 나는 2번 해.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왜냐? 나는 이걸 2번 한 이런 거는 모르고 옛날에 누가 나한테 뭘 주면 나는 두 번을 줘야 답례로. 그러니까 배로 갚는다. 배로가. 이것도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의 그건데 배로 갚는다가 내 모토예요. 저 사람이 1개 좀 나는 2개. 그러한 것들을 모토로 삼았는데 그 비슷하게 이분도 남에게 신세지기 싫고 남한테 그거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입으로 남의 옳고 금을 말하지 않으시니 마음을 낮추셨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 괜찮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태평상인 좋겠네. 뭐 엄청 써놨구만. 미쳤나봐. 목욕을 하지 않아도 늘 몸이 깨끗했으면 마이 갓. 나는 79세 되는 2월 15일 부처님 가신날 간다. 오 마이 갓. 이것도 대단한 거죠. 부처님 가신날, 부처님 열반인 날 나도 가겠다. 고 말했다. 금강산 신계사 보좌가 보강함에 머무실 때 그렇게 가셨을까요? 그렇게 갔어. 과연 그의 그날이 되다 저녁 공양을 하고 단정히 앉아서 합장하고 돌아가시니 어두운 곳이 없이 빛을 발했다 이런 말이죠. 방광을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라니까 이 태평상인이. 박태평의 변모는 마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고승의 몸매를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홍현지가 이게 자세히 썼더라. 오냐 박태평 좋겠네. 됐다. 그래서 그 속에 나타난 방거사도 있고 가끔씩 있잖아요. 이통현 장자도 있고 부설거사도 있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그는 비록 거사였지만 드높은 정신세계를 이룬 도인으로서 경허선사 당시 인류의 도인으로 생불까지로 추앙받던 허주덕진도 경허선사 당시에 인간의 뭐 최고의 도인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도 그 경허선사를 몰라보는 그런 게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허진덕진도 인허지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 인허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지막 찌꺼기가 남아있는. 나는 이 인허진을 참으로 어렵지만 인허진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죠. 물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어도 인허진을 다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일가를 들어야 할 정도로 매서운 성기를 가진 성객이 바로 거사 박태평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박태평이가 이 허주덕진을 평했을 때 그 허주덕진 인허진을 다하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날카롭게 했다잖아요. 역시 경허선사를 거절한 걸 보면 이 말을 받아서 뭐더라? 받아 마땅하더라. 허주덕진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생불 아니라 하레비를 받으면 뭐돼요? 경허선사를 몰라본다는 거는 인허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에? 인허진이란 뭐예요? 써있네요 뒤에. 내가 허주덕진이 경허선사를 거절하는 바람에 라는 어려움이 닥쳤지만 이 박태평이가 이미 허주덕진한테 인허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박태평이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인허진이란 심신에 진득하게 붙어서, 중요한 거 뭐예요? 심신에 찐득하게 달라붙어서 사라지지 않는 번뇌야. 어디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무명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 찌꺼기. 그 마지막에 남아있다 이런 말이야. 응? 번뇌 찌꺼기가 남아있어. 홀딱 벗어내지 못한 덜 떨어진 자야? 그 허주덕진이 덜 떨어진 자 같아 내가 보니까. 자로 수능원경에서 말하기를 별걸 다 써놨네. 야, 근데 신기하다. 근데 이런 걸 쓴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잘도 써놨다. 허주덕진 때문에 좀 제가 마음에 그게 섭섭함이 좀 있어요. 말했잖아요. 만약에 허주덕진이 경호를 스승으로 제자로 받아줬으면 경호선사의 인생이 또 다른 인연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죠. 경호선사는 한마디로 그냥 빨개둥이에요. 허허벌판에 무사자우로 그냥 허허벌판에 빨개둥이고, 어쩔 수 없이 법을 용암해언으로 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화보선의 스승이 영월복률이고 영월복률의 스승이 용암해언이라 만화보선을 둬야 되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널 수밖에 없었답니다. 슬픈 인연이죠. 인허진이라고 하는 건 진짜 마지막 한 개의 띠끌, 응? 그 정도로 이 한 개의 띠끌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게 대도가 성취가 될까요? 이 대단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얼마만큼 대도를 성취해야, 얼마만큼 그 번뇌를 다 벗어서 띠끌을 벗어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별심의 찌꺼기까지 다 벗어내야 그게 양극단을 여인 거라 중도의 자리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인허진은 이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이운 인자예요. 사실은 린허진이죠. 어디 갔어? 린허진. 이것이 이운 인자니까. 아까 이운은 살인이죠. 살인할 때 이 린자예요. 린허진. 띠끌이 허공에 이웃해 있단 말이야. 띠끌이 한 개가. 마지막 하나. 린허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저 극미, 아주 그냥 지극하 쪼개고 우리가 왜 나노라고 그러죠? 나노. 저 찰나가 75분의 1초라고 하는 것처럼 나노의 마이크로 나노로 자르진 극미세사인 색 변제상을 다시 7분으로 쪼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야. 색 변제상이라는 것을 7개로 또 쪼개서 이루어진 게 인허진이야. 다시 또 이 인허진을 다시 쪼개봐. 인허진을 다시 쪼개면 뭐가 될까요? 허공이 된다. 이런. 그러니까 린허진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거의 가까이 이웃돼 있다. 이런 것을 린허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지막까지 허주덕진은 린허진을 다 하지 못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경소서를 몰라봤다니까. 내가 속상해서 인허진을 지금 쓰는 건데, 그러나 허주는 아직 그 인허진을 다 하지 못해 그 찌꺼기로는 허공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남아있어요. 내원 살다가 경화 같은 놈을 많이 봤는데 나는 그놈의 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 이런 젠장. 도인의 경지를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 당시 생불로 추앙받는 허주를 논하는 박태평이가 한 방에 후드럭 가요. 근데 경허선사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 남을 후드럭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 대한 허물을 들추거나 남을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 우리 경허선사야.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 까죠? 허주덕진이 그냥 한 방에 그냥 후드럭 갔다니까. 린허진을 다 하지 못했다고. 뭐냐? 수능엄경에 이르기를 아나니여 수성빙이여
이라 수성빙라가 빙환 성수 인다라니 아나나 이러면 아나나 이는 뭐 같으다 했지. 물이 얼음을 잃었다가 이게 아나니야. 아나나 뭐와 같다. 수성빙 물이 물 숫자잖아요. 물이 얼음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그 얼음이 돌아가 어디로 물이 되는 것과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성은 다르죠. 물이 다르지 않죠.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잖아요. 뭐만 변해요? 모양만 변하는 거죠. 그게 그 소리예요. 여기에 써 있어요. 여관지성하라 추위대지하고 세위미진언니와 지린허진하면 석비극미한 색변제상 아까 색변제상 나왔댔죠? 색변제상 하야 그거를 다시 7개로 쪼개면 7분 소성하면 그게 뭐더라? 갱석인어라 한다 이란 말이에요. 갱석인어가 다시 되면은 뭐가 돼? 즉 뭐를 만들어진다? 공성이 만들어진다. 즉 공성인이라 이런 얘기요. 허공의 모습. 우리 경선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뭐를 유지하면서 임종까지 가라고 했나요? 잊지 않으셨겠죠? 바로 이 공성이에요. 공성은 언제 와요? 인어진을 다시 7분까지 쪼개면 그 다음에 공성이 와. 그러니까 인어진은 마지막 그 띠끌의 번뇌까지도 다 부숴내야 되고 그 마지막 띠끌을 다시 7분 하면 공성이 되는 허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띠끌마저 없앤 공성을 유지하라고 한 거예요. 공성. 텅빈 인어진마저 없앤 7분하여서 쪼갠 공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다시 해석해보면 네가 흙의 성품 지성이죠 을 살펴보아라. 흙의 성품을 보면은 그 흙이 예를 들어서 많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미세하게 가늘은 건 띠끌이라고 그래요. 흙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이 먼지 쪼가리 조그마한 거 있죠? 걔가 원래 지수화풍이라 흙으로 돌아가지요. 본성은 흙이에요. 근데 아주 미세한 거는 띠끌이라고 말하고 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대지라고 그러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이 부처님 말씀 수능원경 아까 수능원경이나 이게 수능원경까지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바로 열애선이지 뭘. 자, 네가 흙의 성품을 살펴보아라. 거친 것은 대지라 하고 미세한 것은 띠끌이라 하고 인허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저 극미한 색변재상 색의 주변을 없애버리는 상 완전히 없앤데 그 상은 남아있는 거죠. 을 다시 7분을 하면 쪼개서 뭐야 7분으로 쪼개서 이루어진 것이고 다시 이 인허진을 이걸 쪼개면 그대로 허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안한양약 차련디 허를 석성 허공한 인된 당지 허공 생출 색상 이로다. 아나나 만약에 네가 인허진을 쪼개서 허공을 이루었다. 라고 한다면 응당 그 허공이 모여서 다시 색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허공이 모이면 색상이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아이고 많이도 실어놨네. 이거 이렇게 많이 실어놓으면 힘들다니까. 힘들죠? 확 넘어갈까? 확 읽고 여근문헌어대 유하합거로 출생세간 재변화상이니 여차 관차하라 일린허지는 용기 허공하야 화합하야 합성 허공이니라 우린허진이 섭익공자 인된 용기 색상하야 합성 허공가가 거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읽고 하자. 네가 지금 질문하여 말하기를
이게 지금 안 하라고 부처님과의 이게 질문과 대답 얘기구만요. 질의응답. 내가 지금 질문하여 말하기를 화합으로 인하여 세간의 모든 현상들이 생겨난다고 했으니 네가 우선 살펴보아라. 여기에 하나의 이너지는 몇 개의 허공을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냐. 응당 이너진을 쪼개어 모아봐야만 대허공을 이루겠느냐. 근데 왜 배고파?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뭔 소린지. 야, 이거 참 대단한 거구나. 입으로 읽는 게 보통 일은 아니네. 기가 빠진다.